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26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찬스가 와도 내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카무라 미츠루 님께서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는 덧셈과 뺄셈만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순간에는 일단 곱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죠. 제가 지난 주말에 지금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만났습니다. 항상 그 황조롱이가 그 창릉천 쪽으로 해서 항상 그 비행을 하는 모습만 보다가 실제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에 담았는데, 제가 이 새가 그러니까 참매인지 또 황조롱인지 매과의 그런 새인 줄은 알았는데, 또 황조롱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삼송에도 황조롱이가 살고 있고, 이게 또 보니까 또 길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조롱이를 오늘 보면서 또 오늘 마침 2월 26일 날 또 개포동에 아파트 청약이 있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꼭 청약에 도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관련해서 이제 오늘 2월 26일 오늘에 이제 청약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청약 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먼저 당첨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청약이 아마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 경쟁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감사 스마일도 전용 34라든지 전용 59, 그 다음에 132 중에서 한 곳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한번 청약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첨되면 됐다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꼭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주간 동화에 이제 조영광의 빅데이터 부동산 기사를 토대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장기 상승 궤도 타기 직전인 2013년과 닮았다. 이게 무슨 기사냐면 2013년과 지금 2024년 이 봄의 모습이 지난 2013년하고 좀 많이 유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스마일은 2013년도, 2009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몸을 담고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때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이때도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아무도 집을 안 샀고, 심지어 삼송의 2차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 당시에도 미분양이 났고, 삼송에 있는 모든 단지가 다 미분양이 났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최소로 갭 차이가 또 좁혀져 있었던 그 시절이었고, 아마 이때 이제 어떤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때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이때 또 내 집 마련을 못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13년과 상당히 많이 유사한 지금 모양을 갖다 띄고 있다. 2024년 봄이 그렇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관련해가지고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지난해 동기 대비 가장 큰 변화를 기록한 부동산 통계는 전세 매물량입니다. 지난해 5만 건까지 치솟았던 서울 전세 매물은 1월 달에 3만 건까지 떨어져 있고, 또 올해 서울의 높은 전세가 상승을 예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지금 반등하면서 전세 가율 역시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전세가율은 지난해 6월 53%를 저점으로 반등해서 올해 초에는 이제 55%까지 상승을 했고, 아마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전세가율이 60% 정도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 중요한 거는 전세가율 60%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도 전세가율 60% 돌파 이후에 장기 상승 모드로 전환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전세가율 60%가 어떻게 보면 매수 시장에 또 영향을 갖다 끼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013년을 이때 당시에 전세가율 60%를 넘겼는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이때부터 이제 장기 상승으로 계속 올라갔다가 2017년, 19년 사이에 한 번 또 내려갔다가 다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급격히 또 상승했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신축 공급량 감소라든지 매매가와 전세가에 엇갈린 사이클을 고려한다고 하면 올해가 바로 그런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라는 말씀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또 예측을 하는데, 중요한 예측 중에서 이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전세가율은 더 이상 이제 낮아지지 않고 전세 가격은 아마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많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고, 제가 또 지난주에 스트레스 DSR이 또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관망을 하고, 또 작년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을 했던 분들이 또 작년 매수 가격이 아닌 매매 가격이 아닌 또 올해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또 어떤 또 전문가들은 50%까지 떨어진다. 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송파에 있는 아파트가 50%까지 떨어진다라고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지만 제 말을 갖다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고, 저도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 또 일개 유튜버이면서 또 부동산 현장에서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 이야기를 갖다 믿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작년부터 데스켓 바운스에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그리고 2024년 초까지 지금 저희가 지금 하락장을 갖다가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분명한 거는 이제 4월 총선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이 전세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아마 매매 시장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 미분양이 7만 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해 초에 미분양 물량이 7만 채까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연초 대비 약 1만 채가 지금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초에도 미분양 물량이 7만 5천 채였다가 연말에 6만 1천 채까지 감소했다. 그래서 지난해와 또 유사하게 지금 미분양의 이런 감소폭을 갖다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미분양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아마 건설사들이 시장 침체로 미뤄두었던 분양 물량을 본격적으로 지금 쏟아낼 것인데, 중요한 거는 또 전국의 지금 PF 리스크 탓에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올해 공급 대부분을 차지할 거고, 또 신규 수주는 치솟은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전국 분양률이 이제 아마 65%가 지금 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분양 시장에서도 이제 신축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차라리 10년 이내에 아파트를 갖다 매수하는 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3월 달에 청약 제도가 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신생아 특례로 인해 가지고 신생아로 인해서 청약을 갖다가 받고자 하시는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분양가가 더 이상 낮춰지지 않을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공사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공급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리스크 사이클의 정점이 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량 건설사라든지 비우량 건설사 간의 시장 점유율 양극화가 극심해질 전망인데, 10대 건설사의 수도권 물량 점유율은 2022년 이후에 꾸준히 상승했지만 이제 올해 초 40%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건설업 불황으로 인해서 재무 체력이 강한 건설사만 살아남았고 10대 건설사 수도권 점유율이 4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제 1군 건설사가 아니면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그런 건설사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과 공통점이 많은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면 상승으로 지금 전환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요약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율이라든지 평균 분양률이라든지 메이저 건설사가 지금 강세를 갖다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점, 이 세 가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 또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면 높아지는 또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금리 인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시는데, 1년 전에 금리 향방에 대한 하두는 얼마나 더 많이 금리가 올라갈 건가, 얼마나 고금리가 지속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갖다가 논하긴, 지금 그때 당시만 금리 인하를 논하기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의 그런 신호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시장 기대가 금리 인하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비중 역시 지난해 8월에 23.5%를 저점으로 해서 12월에는 40%대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인데 비중을 보시게 되면 금리가 점점 낮춰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감사스마일도 지금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봤더니 전세형 대출 금리도 지금 낮춰지고 있고,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금 변동 금리도 지금 낮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기대감만으로 금리 인하 향방을 단정하는 것은 솔직하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승리였다는 증거가 더욱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 기대 심리라든지 연준의 태도를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금리 전망은 현 4%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서 소폭 인하된 3% 후반이라든지 4% 초반 정도로 해서 아마 이제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지진 않겠지만 아마 고금리가 아니라 이제 중금리로 이렇게 쭉 장기화로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안정되고 있고요. 또 국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하락해 가고 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흥미롭게도 2013년 1월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1%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3.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올해 부동산 시장은 2013년과 여러 면에서 지금 닮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아마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또 일부 빠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금 반등을 하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혼란한 그런 24년 주택 시장을 갖다 지금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대세 상승도 대세 하락도 아니고 각 지역 시장이 혼조세를 갖다 지금 보였던 2013년 상황을 반추해 보면, 올해 역시 철저하게 각 지역의 수급 여건이라든지 입지, 그리고 총선 공약 이행 여부에 따라서 각자가 이제 각계 전투가 이제 펼쳐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 또 내가 또 갈아타게 할 지역, 또 내가 눈여겨보는 지역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내가 스탠바이를 갖다가 하실 것을 이야기 좀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프롭테크 시대, 지금 평판의 심리가 주도하는 이제 부동산 플러스 기술, 프롭테크가 너무 발전되어 있었고, 2013년도만 해도 어떤 물건을 갖다 얻으려면, 그 물건을 보려면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직접 확인을 했었던 거 하면, 지금은 뭐 호갱노노라든지 아실이라든지 뭐 직방이라든지 이런 것 프롭테크로 인해 가지고 직접 임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시세라든지 또 실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013년대 기준하고 2024년하고는 분명히 다른 시장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제 대장 아파트 실거래가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대장 아파트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사지 못하면 2등, 3등 아파트를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30 세대들은 저희 40, 50 세대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물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아파트에서 많이 거주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대장 아파트만 철저하게 그 지역의 대장만 이제 공략을 하는 거고, 조금 내가 무리하더라도 일단 대장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이왕 내가 이제 첫 집을 갖다가 뭐 20평대로 해서 30평대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이왕 내 첫 집을 갖다 가장 좋은 집으로 이런 선택을 갖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렇게 이제 부동산 인사이트를 빨리 이제 캐치하는 거죠. 감사스마일도 제일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제가 첫 집 마련했을 때 이런 것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저는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의 2030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다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금리 향방의 큰 줄기가 지금 잡힌 현 시점에서는 올해 이제 1월 직후 이제 2월이 지나가고 있고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미래 금리가 이제 낮춰진다라는 것들이 시그널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리딩단지 실거래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단지들은 꼭 확인을 갖다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수도권 대장단지 흐름도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동탄 2기 신도시라든지 송도 신도시의 대장단지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 수도권 신도시 흐름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데 동탄역 롯데캐슬이라든지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고점 대비 95% 수준까지 소폭 조정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각계 지역의 대장단지가 지난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조정에 그친다고 하면 대한민국 상위 10% 정도의 단지의 시세를 추정하면서 반등을 기다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0% 이상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면 개별 장세에 밀려가지고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2013년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2013년과 지금의 이런 또 기사 내용을 또 이런 또 자료를 갖다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또 생각을 제가 가졌었고 추가적으로 지금 강남에 있는 송파가 지금 상당히 지금 엄밀히 따지게 되면 가장 지금 핫한 곳이 지금 송파입니다. 송파구 쪽에 지금 정말 많은 실거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신문 기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사촌에 83제곱미터가 지난 15일에 19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거래 가격보다 1억 원까지 오른 가격이 지금 매매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송파구 쪽은 지금 하락 거래가 없습니다. 다 상승 거래로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각자가 한번 참고하시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지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색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녹번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희궁자이라든지 이런 쪽을 갖다가 뭐 지금의 실거래라든지 뭐 지난 연말의 실거래를 갖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 아파트 거래량도 회복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날지가 정말 최대 관심사인데 과연 이게 이제 4월 10일 총선 전까지는 현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갖다 지금 하지만 지금 또 올해 거기는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산한 그 이후부터 또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있는 2030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보합을 유지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내려갈 때까지는 다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지난 주말에 정리를 좀 했던 내용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난 금요일날 리틀백님이 이제 지금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 나와서 실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제 실전 투자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갖다 들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경기도 신축 분양가가 너무너무 비싸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부가현 2, 3구역을 갖다가 프리미엄 5억에서 6, 7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원래는 6억, 7억 정도가 돼 있다는 게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여의도라든지 강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상계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물은 거래되고 있고 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정말 지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도권 아파트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 찍고 반등을 지금 한다. 반등 기미가 지금 실제적으로 실거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거래는 아시겠지만 1월 말에 실거래를 했던 거는 2월 말에 나오거든요. 또 2월 초에 또 실거래를 했던 건 3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여유를 찾은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을 내리지 않고 매수인들만 그런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매도인들도 그런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보가 이제 다 같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찐 정보인지 어떤 걸 갖다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제발 그 폭락론자의 그 유튜버의 말을 믿지 마시고 정말 저는 작년 연말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송파에 있는 아파트가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까지 떨어진다라는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적으로 내 집 마련을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에서 또 좌시하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또 부동산 대책이 또 많이 나올 텐데, 저는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전세 공급도 많이 부족한 데다가 일단 인허가 착공 물량도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국 전세가율 추이는 이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때서 이제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보다는 분명히 높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박병찬 부동산 부자병법에서 이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보다 투자자 본인의 그릇과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감사스마일이 아침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 혹시라도 뭐 1주택자이신데 빌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빌라가 매도가 되거나 그러면 갈아타기를 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또 댓글을 남기셨어요. 내가 지금 2살 된 자녀랑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축 분양을 기다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제 기축의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게 나을 건지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그냥 신축 분양을 갖다가 만약에 청약에 내가 안정권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 자금대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5구짜리 뭐 8사짜리 신축 분양 아파트 가격이 결코 싸지 않거든요. 최소 7억에서 지금 뭐 엊그저께 수원도 지금 10억이 넘었고 광명도 10억이 넘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양시도 지금 7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7억이 아니거든요. 8억이거든요. 이자 후불제라든지 옵션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지금 6억에서 8억대 아니면 또 5억대도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5억에서 8억 이내에 아파트는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거나 감당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충분히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부자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공부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제가 성조롱이를 갖다가 보면서 이 길조 좋은 소식을 갖다 또 드려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께는 또 안 좋은 소식으로 또 들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에라도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라든지 본인의 그런 마인드를 되잡고, 항상 부동산 시장이 내려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2023년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지금보다 2023년보다 2022년 하반기보다 더 내려갈 거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지금은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어느 정도 지금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눈여겨본 그런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실 것을 강조해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날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감사스마일은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